아르고호 원정의 동기와 시작. 황금 양가죽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얽혀 있었다. 보요티아 왕 아타마스의 아들 프릭소스는 아버지의 첩이자 사악한 계모 이노에게 심한 구박을 받고 자랐다. 생모 네펠레는 아들 프릭소스가 더는 구박을 받지 않게 하려고 딸 헬레와 더불어 몰래 데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날개 달린 양에 태웠다. 이 양은 헤르메스 신에게 선물 받은 것으로 순금 털가죽을 가지고 있었다. 이 놀라운 동물을 타고 오빠와 동생은 하늘을 날아 땅과 바다를 지났다. 그러나 날아가던 도중에 여동생이 그만 현기증을 일으켰다. 결국 그녀는 높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 그 후 바다는 헬레 이름을 따와 헬레스폰토스, 헬레의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행히도 프릭소스는 흑해해안 콜키스인의 나라에 닿았다. 이곳을 다스리던 아이에테스 왕은 그를 손님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딸 카키오페를 아내로 주었다. 프릭소스는 무사히 도망치게 해준 제우스 신에게 양을 제물로 바치고 황금으로 된 털가죽은 아이에테스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이에테스 왕은 그것을 아레스 신에게 바쳤고 아레스 신의 신성한 숲으로 가서 나무에다 못으로 박아 놓았다. 아이에테스는 괴물용으로 하여금 황금 양가죽을 지키게 했다. 왕의 생명이 황금 양가죽의 소유에 달렸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금 양가죽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값진 보물로 여겨졌으며 그리스에서도 오랫동안 황금 양가죽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 수많은 영웅과 군주가 황금 양가죽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므로 펠레아스가 조카 이아손을 유혹해 이 굉장한 보물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아손도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이 원정길에서 위험에 처해 죽기를 바라는 삼촌의 의도는 눈치채지 못해 임무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해버린 것이다. 이 대담한 모험에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들도 함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펠리온 산기슭에서는 아테네 여신의 지도에 따라 그리스에서 가장 숙련된 건축가가 바닷물에도 썩지 않는 목재로 흰개의 노를 가진 화려한 배를 건조했다. 그리고 배를 만든 아레스토르의 아들 아르고스의 이름을 따 아르고라고 불렀다. 이 배는 그리스인이 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든 기다란 배였다. 여신 아테네는 자기 신전에 있는 말하는 박달나무로 예언하는 판자 도도네를 주었는데 이 판자로 선원들은 뱃머리를 만들었다. 배는 여러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영웅들이 열 이틀 동안 어깨에 메고 먼 곳까지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 만들어졌다. 배가 완성되고 영웅들이 모이자 아르고호 원정 대원들이 임무가 제비뽑기로 결정되었다. 이어소는 전체 원정대의 지도자, 티픽스는 조타수, 시력이 좋은 링케우스는 물길 안내인이 되었다. 뱃머리에는 영웅 헤라클레스가, 선미에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 그리고 그의 곁에 아이아스의 아버지 텔라몬이 딱 버티고 앉아 있었다. 배 한가운데에는 제우스의 아들들인 카스토로와 폴리에데우케스, 네스토르의 아버지 넬레우스, 경건한 아케스티스의 남편 아드메토스, 칼리돈 멧돼지 사냥의 승리자 멜리아그로스, 경탄할 만한 가수
오르페우스, 파트로클로스의 아버지 메노이티오스, 후에 아테나의 왕이 된 테세우스와 그의 친구 페이리토스, 헤라클레스의 젊은 길동무 휠라스, 포세이돈의 아들 에우페모스와 소아이아스의 아버지 오일레우스가 있었다. 이아소는 배를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쳤다. 그리고 배가 출발하기 전에 포세이돈과 바다의 신 모두에게 기도와 함께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 모든 원정대원이 배 안에서 제자리로 가서 위치를 잡자 다시 올라왔다. 50개의 노가 일제히 박자를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풍에 돛이 부풀면서 곧 이울코스 항은 배 뒤편으로 멀어져 갔다. 오르페우스는 흥겨운 릴라 연주와 감동을 주는 노래로 원정대원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곳과 섬을 지나갔다. 이튿날 첫 번째 폭풍이 불어 배는 렘노스 섬의 항구에 정박했다.